네, 저에게 1분 발언을 요청하신 시민 청주고등학교 교사 김지수 선생님을 대신해서 제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이 후보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내 남은 임기 내에 차별금지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 맞죠?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차별금지법을 어쨌든 이 약간의 논란이 있더라도 제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작년에 교계에 가셔서는 긴급 사안이 아니라고 하셨고 또 12월 달에는 국회에서 논의하자고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논의하실 의향이 있다면 네. 문재인 대통령도 임기 내를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정중히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3월 3일이 곧 변희수 하사 일주기입니다. 네. 아마 누군지 아실 거예요. 나라를 지키겠다는 군인을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국가가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이제 지키지 못한 분인데요. 네. 이 변희수 하사를 기억하면서 3월 3일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면 그 취지에도 매우 부합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데 이게 민주당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지금 윤석열 후보께도 한번 의견을 여쭤보시면 좋을 텐데 문제는 저도 역시 국회의원은 아니어서 국회에 대한 직접 지휘권은 없지만 저는 당내에도 분명하게 말씀드려놓은 게 있습니다. 국회에서 입법을 직접 논의하는 게 좋겠다. 저 다른 사안 같은 경우에는 패스트 트랙도 동원하라 이런 지시까지 하셨는데 좀 분명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그러니까 뭐 사람마다 또 견해가 조금씩 하시는 말씀이 다르고 지역마다 다르고 어제 말 오늘 말 이게 다소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것을 좀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제가 정리해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차별금지법은 제정해야 된다. 그러나 이거를 마치 강행 처리 방식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은 못 되는 것 같다. 그러니 국회에서 신속하게 논의해서 처리하는 게 좋겠다. 이게 제 입장입니다. 이제 이걸 지금 표를 의식하는 정치인들이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저도 지난 총선 때 우리 지역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구 목사님들하고 정말 오랫동안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와 종교의 역할을 서로 이야기를 나눴을 때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됐을 때 우리 목사님들이 심상정 대표 좀 앞장만 서지 말아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가 그랬어요. 제가 처음부터 앞장선 거 아닙니다. 처음에 노무현 정부와 민주당 의원님들이 앞장서서 차별금지법 하겠다고 해서 저는 뒤에서 돕겠다는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가 반대 의사가 확인되니까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제가 맨 앞줄이 된 겁니다. 근데 저마저 도망가면은 우리 사회 성소수자를 비롯한 그 수많은 그 약자들이 도대체 누구를 의지합니까? 저는 이 문제는 실용의 문제가 아니고 가치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정말 단 한 사람도 차별과 혐오에 방치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진 사람이 민주국가의 대통령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결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윤 후보께도 의견을 물어봐 주시면 실제로 일단 않겠냐 싶네요. 이거 물어보는 건 제가 이제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이 안 하려는 게 아니고 너무 탓하지 마시고 일단 거죠. 제가 민주당의 이게 당론이었고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 제기한 거기 때문에 먼저 의지를 가져야 그다음 제가 법안도 제시돼 있어요 이미. 그다음에 또 하나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후보 가족의 사생활 문제로 이슈를 만들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배우자 의존 문제는 이게 사생활이 아닙니다. 이재명 후보의 자격과 관련된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시장이나 도지사가 배우자의 사적 영무 지원이나 의존 담당 직원을 둘 수 없죠. 네, 그렇습니다. 2016년에 행자부가 단체장 배우자들의 사적 활동을 공무원이 수행하거나 의존하는 것을 금지하는 지침까지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배사무관의 인사권이 바로 이재명 후보였습니다. 제가 이 사안을 배우자 리스크가 아니고 이재명 후보 본인 리스크로 보는 이유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워낙 가까운 사적 관계에 있던 사람이 이제 별정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이 주로 공무에 관련된 일을 도와줬고 그러다 보니까 경계를 좀 넘어서서 사적 관계에 도움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변명의 여지 없이 제 불찰이고 제가 엄격하게 관리하지 못한 것이니까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근데 이게 단순한 불찰이었으면 제가 오늘 거론을 안 했을 겁니다. 자택을 수시로 오가면서 배우자 비서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성남시장부터 11년간 사실은 배우자에게 비서실을 만들어준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후보님이 2017년에 대통령 후보 나오셔서 사실상 5년간 대선 준비를 하신 분이거든요. 그 기간에 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더구나 이 후보께서는 지금 대장동 사업 같은 경우도 아무 전문성이 없는 유동규 씨에게 맡겨가지고 지금 많은 의혹을 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최고의 권력자이기 때문에 이 국민이 부여한 공적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게 우리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족 측근 관련된 그런 인사권을 이렇게 가볍고 함부로 사용하면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저는 국민들의 우려를 무겁게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른 분께도 좀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잠깐 답할 기회를 주시면 아니 좋겠어요. 제가 그 뭐 질문을 드린 건 아니고요.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윤석열 후보님, 윤 후보께도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일전에 공개하신 우리 김건희님의 계좌와는 다른 계좌가 이제 발견이 됐고 또 수상한 거래 내역도 지금 나온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실제 없다고 하면 거래 내역을 공개하십시오. 그래서 무슨 거래 내역을 주식 양도세 다 없애서 주가 부양하겠다는 분이 이렇게 정작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중대범죄 의혹에 대해서 떳떳하지 못하면 그거야말로 양도구역 아니겠습니까? 아니, 저희는 말씀해 보세요. 네. 예. 지금 검찰 수사 과정에서 나온 자료들이 어떻게 언론에 유출이 돼가지고 뭐를 의미하는 건지도 알 수가 없고 처음에 재작년 이맘때 등장했던 그 경찰의 첩보가 어디 뉴스타파에 넘어가서 나왔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 해명을 했고요. 아니, 그러니까 계좌 공개도 그런 얘기 했고, 들으려고 제가 이 귀한 최근에 시간 물어본 거 아니고 제가 주도권이니까 좀 가만히 계세요. 잠깐만요, 신 후보님. 좀 예. 30초 이상 좀 답변을 아니 제가 지금 보장해야 시간이 됩니까? 없어서 마무리를 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잠깐만 그럼 답변을 좀 들으시고 하셔야 됩니다. 30초 이상 드려야 되는 30초 룰이 드렸습니다. 있습니다. 드렸습니다. 30초. 예. 예, 잠깐 말씀하시죠. 말씀. 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대통령 후보는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것만으로도 국민들께 죄송한 겁니다. 모든 의혹에 성실하게 답할 의무가 있어요. 떳떳하시면은 계좌를 공개하십시오. 네. 네,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예. 받았습니다. 다음 또 주도권 토론이 있습니다. 그때 또 말씀하시고요.